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약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는 안 좋았다. 그러나 기존 추세는 또 유지입니다.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기존 추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에는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읽을 수 있지만 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면 이거 뭡니까? 이거 상승 중 눌림이죠. 증시가 올라가는 도중에 피곤해서 쉬어간다. 상승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환 가능성은 조금씩 보이고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약했던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서 빠진 거죠.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인 이유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전합니다. 어떤 기대감, 시장의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연말이니까 산타랠리가 올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 연말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경제가 좋을 거야. 골디락스 할 거야. 그런 기대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쨌든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지더라도 반등해서 올라오고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재밌는 게 러셀 지수는 1% 올랐어요. 나스닥은 1% 가까이 빠졌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색깔이 명확합니다. 색깔이 초록색도, 진한 초록색도 많이 보이고 진한 빨간색도 좀 많이 보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양극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그런 흐름이 있죠. 중소형주 쏠림, 대형주 쏠림의 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랠리, 대형주, 기존의 대형주 쏠림, 나스닥 쏠림의 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나스닥은 이제 빌빌빌빌하고 본격적인 이제 중소형주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좀 계속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중소형주 랠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어떤 소외된 친구들이 계속해서 가려면은 제 생각에 아시아 증시도 좀 따라오고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들의 반응도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위험 자산들의 반응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단 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소형주 랠리가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중소형주의 베팅이 좀 유효한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장의 주인은 어쨌든 대형주예요. 대형주. 지금 대형주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시장의 대장입니다. 대장이 줄줄줄 흘러내리면 이 중소형주도 결국은 갈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흐름을 장초반에 좀 많이 보셨던 분들,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이 어젯밤 장초반은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러셀 지수의 힘겨루기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은 러셀 지수도 보시다시피 음봉이 막 많이 나오고요. 얘가 양봉 하나 나오면 나스닥도 좀 올라가려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얘가 올라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나스닥의 양봉이 튀어나오는 건 좀 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대장은 시가총액 큰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막 견인해서 끌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일단은 저는 못 봤다는 아닌데 좀 어려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어렵다. 대장이 죽으면 중소형주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대장의 힘이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중소형주 랠리 불가능한 건 아닌데 중소형주 랠리가 대장의 힘이 빠지면은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의 베팅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이거를 길게 추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 봤고요. 잠시 독일 증시 보자면 독일 증시 이렇게 강했다고요.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1.몇% 빠지는 도중에도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했어요. 이런 것도 하여튼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강하고 유럽 증시도 강하고 그 와중에 나스닥은 약했는데 약해봐야 한계가 있죠. 그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좀 명확히 좀 더 보이는 거예요.
러셀 지수가 1%씩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 혼자 대폭락을 할 수 있겠냐.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 초반에 많이 빠졌던 나스닥은, 장 초반에 폭락하던 나스닥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러셀 지수와 유럽 증시에 힘에 입어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어제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해서 시가를 회복했죠. 살짝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이 보입니다. 나스닥 보시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나스닥 지수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는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했었는데, 좀 어젯밤 제가 뭐 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어젯밤 보시면은 시작부터 강하게 빠져서 시작했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는 여기 어디죠?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은 뭐죠? 이거 시작부터 전일 저가를 위협하는 시작이잖아요. 여기가 전일 저가니까. 전일 저가를 이미 붕괴시키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다? 이거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다면 오늘 나스닥 원웨이 대폭락도 가능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바로 하방 진입을 했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보시다시피 지금 마침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요 아래 중요한 지지선과 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일단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봤어요.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지지하고 나서 여기 시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시가를 터치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척 하면은 원웨이 하락이 아니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테스트를 봤는데 이 자리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매도세가 좀 심심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가 살짝만 터치하고 와르르 했죠. 이 시가 살짝 터치하고 나서 야 이거 약하다라는 걸 확인하니까 시장이 지지선을 본격적으로 한 번에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붕괴시키는 게 맞나? 러셀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 러셀 지수 상승하고 있고 다우 지수 잘 버티고 있고 유럽 증시 잘 버티고 있는데 니 혼자 급락하는 게 맞나? 폭락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은 들었지만 일단 지지선 붕괴시켰기 때문에 지지선 붕괴시키는 거 보고 어이없어 하다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에서 하방 진입을 했죠. 하방 진입해갖고 잘 지켜보다가 뭐 그냥 잤습니다. 일단 원웨이 하락의 조건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 뭐 유럽이 어쩌고 저쩌고 뭐 러셀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원웨이 급락의 조건은 일단 맞춰놨으니까 일단은 오늘 급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 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잤죠. 대신에 손절은 걸어놓고 잤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나 유럽 증시는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손절 걸어놓고 잤습니다. 짧게 걸어놓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자리 넘어가 있죠. 짧게 손절하고 자동으로 주문 나가고 그렇게 해서 또 하루가 마감이 됐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하루였어요. 이 나스닥이고 뭐고 어쨌든 급락 폭락을 하고 싶으면 이 급락 폭락이라는 게 어쨌든 이 심리가 좀 중요한 건데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데 나스닥 혼자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웨이 하락의 조건은 갖춰졌으니까 진입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굉장히 불안하긴 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은 뭐 또다시 현금만 갖고 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0분 봉인데요.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언더슈팅이 됐습니다. 언더슈팅. 장중에 이 15,820을 붕괴시키면서 급락했던 거는 이 자리는 언더슈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이런 점입니다.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를 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 위기를 좀 잘 넘긴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 위기가 완전히 간 건 아니지만 어제 하락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분봉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처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 다시 회복하고 빨리 회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조용했죠. 변동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없었던 와중인데 갑자기 변동성이 한 퍼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부터 오르자면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뭐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긴 있는데 아래쪽으로 일단 분위기는 처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은 아니에요. 분명히 일봉이나 뭐 어떤 큰 그림을 보면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최소한
분봉상에서 보면은 시장의 나스닥의 힘이 조금씩 빠져가고 나스닥의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느낄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죠? 분명히 예전에 저점이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던 이 순간은 분명히 끝난 거예요. 이제 하락이 조금 우위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봉의 자국이 날 만큼 큰 그런 하락 우위는 아니고 자그마한 하락 우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상근무 계속해서 좀 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런 분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만 중요한 점을 참 어제 참 말씀을 좀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보시다시피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처지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반등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제 좀 제한적인 반등을 기대해야 됩니다. 반등이 너무 많이 세게 나와 버리면 이건 반등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지난번 하락에 대한 이런 어젯밤 급락을 이거를 이제 어떤 반발로 삼아서 더 많이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전략들은 유효하긴 유효한데 이게 너무 강한 반등이 나오면 좀 곤란할 수 있다.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 있는 이러한 추세선들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선에서 뭐 아니면 넘더라도 조금만 넘었다 이제 빨리 되돌리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너무 이 위에 올라와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올라와 있거나 너무 강하게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좀 피곤한 시간만 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어젯밤에 매도세 확인하긴 했는데 하방경직성 확인한 겁니다. 하방경직성 확인의 의미가 제법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사실 하락의 목표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붕괴시키면서 요까지 어젯밤 장중에 2% 빠질 수 있었어요. 나스닥 2%가 아니고 저기 어젯밤에 그 제법 많이 빠질 수 있어. 그 어젯밤에 한 3, 4% 가까이 빠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방경직성 보이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기 매수세, 잠재적인 매수 대기 세력도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매도세도 만만치 않으면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이래서 이게 한번 진입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난번 이렇게 윗꼬리를 제가 잡으려고 했던 노력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이런 자리에 잡아놨으면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잠이나 잘 자고 그냥 아침이 매일매일 상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삐끗해가지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가격에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런 점들 때문에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너무 지금 마음을 급하게 먹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서야 약한 신호가 조금씩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잘하면 된다. 기회가 완전히 간 건 아니다. 뭐 버스가 완전히 가서 우리가 못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기회는 남아있고 버스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 기사님 부르면은 버스가 세워줄 겁니다. 아직 그 정도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유롭다. 말씀드렸고요. 어젯밤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일부 뭐 금리가 좀 되돌려지고 뭐 달러가 좀 오르고 이런 어젯밤에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봐야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리 5일선도 안 깼어요. 금리 잘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채권 잘 올라가고 있죠. 금리는 아직까지 잘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달러도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하여튼 굳이 어젯밤에 어떤 하락 이유를 생각을 하자면요.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니네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의 시기를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물론 금요일날 시장은 무시했지만 제 생각엔 어젯밤 하락을 굳이 이유를 갖다 붙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유로 갖다 붙일 것 같아요. 파월 의장 매파적인 연설이 하루 지나서 이렇게 오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루 지나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 있다고요.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루 지난 파월의 발언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어젯밤 이런 움직임들 보세요. 이런 것들 보시면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상근무를 좀 쓰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야, 러셀 지수가 0.5%, 0.7%, 막 1%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스닥이 막 1% 빠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물론 말이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젯밤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 베팅하면서도 좀 씁쓸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손절 걸고 잤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야, 역시 하락은 이 동반에서 같이 빠지는 게 중요하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안 빠진다. 이런 걸 좀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 금리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하고 끝내자고요. 자, 금리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조금 올랐지만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좀 모자랍니다. 하방 어떤 그 금리의 상승세를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지지력 테스트가 좀 모자랍니다. 지지력 테스트 좀 더 해야 돼요. 아직까지 금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분명히 지나친 금리나 기대감 선반영 이런 걸로 금리의 하락세도 좀 심상치 않긴 하죠. 네. 이거 아래로는 지금 일단 여기 아래로는 일단 하락이 좀 둔화가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락이 언더슈팅이다, 그죠? 여기 밑으로 빠지는 건 언더슈팅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못 하게 되긴 됐는데, 어쨌든 근데 좀 지금 굉장히 어떤 쏠림이 좀 과한 건 맞긴 맞아요. 입 다물고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락이 둔화되는 거 좀 잘 보긴 해야 된다. 쏠림이 너무 지나쳐서 한 번에 생각보다 이거 많이 되돌릴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긴 하다라는 거. 이 달러 인덱스는 사실 중요한 자리를 넘긴 넘었네요.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어떤 하방 경직성, 어떤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은 확인했지만 이 직전 고점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으로의 전환까지는 아니고요. 이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N1 환율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긴 한데요. N1 환율은 참 상승으로 참 전환이 된 거고, 뭐였지? 원달러 환율이었나? 원달러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자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려면 참 여길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좀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길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여기 아직 중요한 저항 넘어가진 못하고 있네요. 그죠? 아직 이 바닥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겁니다. 이 자리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완전히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완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길 넘어가야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죠? 이 정도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어젯밤에도 신나게 올라서 이렇게 상승으로 완전 전환이 된 거고요. 얘는 하방 경직성도 확인했고 바닥도 만들었고 상승으로 전환도 했고 그런 겁니다, 그죠?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이런 일들이 있었다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대형주들이 처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처지고 있는데 그래봐야 아래꼬리 달리고 있어서 좀 그렇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이 장중에 좀 큰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근데 아래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양봉이라는 건 뭐죠?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대응이 좀 껄끄럽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나스닥 저런 상승으로 인해서 IT 빅테크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다시 급격히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좀 경계 근무를 좀 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제 15,820이란 그런 자리는 어제 살짝 붕괴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자리는 중요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오늘 모습 보자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중이니까 코스피는 약할 거고, 그죠? 에코프로 친구들은 오르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조금 강할 거고요. 러셀 지수의 영향인가요? 좀 약한 친구들이 좀 더 올라가는 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닭자 붙은 친구들은 하여튼 나스닥에 연관이 되긴 했는데 나스닥은 약했는데 에코프로는 또 강하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냥 단기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약간 사라진 느낌이긴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 사라진 건 아니죠, 방향성이. 초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은 좀 아래쪽으로 꺾이려 그러고 있고,
여전히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방 압력,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유효하고 참 이게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이게 지금 여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거고 지금 오늘에서야 지금 약간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살짝 나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료로 삼아서 내일부터 또 급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험 관리는 좀 잘 해가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 중요합니다. 맨날 드리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해가지고요. 자꾸 사람만 지치게 만드는데 어쩔 수 없죠. 체력 관리 잘하고 시차 관리 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미국이 밤에 하니까 밤에 깨 있다 보니까 시차가 좀 이제 슬슬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과 약간 좀 시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낮잠을 자든지 어떻게든 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